엑셀의 처음을 보면은 위에 메뉴가 이렇게 메뉴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메뉴에 해당되는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면 여기에 여기 가면 이름 상자가 나오고요. 이름 상자 옆에 가면 함수 삽입이 나오고 함수 삽입 옆으로 가면 수식 입력줄이 나옵니다. 이 수식 입력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 여기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결과값이 해당 셀에 반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복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다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셀에 갑니다. A1셀에 가서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학생 명부, 학생 명부. 자, 그리고 A2행에 가면 요 A2 셀에 가서 번호, 우리 보통 번호 넣죠? 번호. 그 다음에 B2 셀로 가서는 뭐라고 넣냐면은 이름. C2 셀로 가서는 주소. D에는 뭐를 넣으면 좋을까요? 주소. 이렇게 합시다. 전화번호. 취미. 취미. 그 다음에 다음 셀에는 또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국어 성적. 이런 명분은 없습니다만은 아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찾기 위해서 학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넣는다. 어떤 고객에 대한 기초자료를 넣는다. 그래서 국어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것이 사회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총점. 그리고 평균. 그 다음에 우리가 석차 냈었죠. 그래서 석차 이런 거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죠. 그 다음에 번호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채우기 핸들러로 해보겠습니다. 1번을 넣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이 셀의 오른쪽 아래에 가면 더하기 표시가 돼요. 그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꼭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끌어줍니다. 오늘은 많이 하지 않고 한 10명 정도. 이때 마우스 버튼을 먼저 놓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놓습니다. 성적은 김아이 원, 김아이 또 이번엔 성이 이시고 이어른 1. 좀 다르게 하려고요. 자, 그러면은 채우기 핸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촉촉 늘어났네요. 그래서 김아이 이런 식으로 자, 10명이 만들어졌네요. 주소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과 관련시켜서 하겠습니다. 주소는 등촌동, 두 번째는
목동, 신정동, 발산동, 화곡동, 등촌, 등만 써도 앞에 나오죠. 그래서 등촌동. 이번에는 신정동인데 위에 도라 해놨네요. 동. 위에 거 잘못됐으니까 제가 가서 고치고 하겠습니다. 동. 그 다음 또 등촌동, 화곡동, 발산동. 발산이 너무 많나요? 그러면은 등촌동을 한 명 더 넣을게요. 등촌. 이렇게. 취미. 예전에 우리 취미 하면은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수집. 뭐 우표 수집, 뭐뭐 수집, 수집하기.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독서. 어떤 애는 취미가 잠자기라고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수예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예, 실뜨기 같은 거. 이 아이는 공차기. 얘는 글짓기를 좋아한대. 얘는 또 독서야. 또 공차기. 또 독서. 그리고 수예. 예. 그 다음 국어 성적. 국어 성적 엄청 좋아요. 99, 88, 77. 자, 채우기 핸들로 한번 써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는지 저는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러면 안 되네, 그죠? 그러면 이런 데 가서 고쳐주면 돼요. 88, 86, 11점은 넘어가니까 64. 김 아이가 60점 넘어점 나쁘네요. 77, 77, 78. 사회 성적은 120, 100점 만점이 아니고 그냥 점수 주는 거니까 78, 55, 99, 110 뭐 이렇게 합니다. 56, 48. 사회 정석이 엉망이네요. 49. 자, 여기까지. 이런 것은 이름에서부터 사회 성적까지는 기초, 그러니까 원자료예요.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기초자료죠. 우리는 이 기초자료를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엑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애플사나 이런 대부분의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 빅데이터는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는 것을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요소를 앱 개발자가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겠느냐 그럽니다. 거기 보면 사진, 전화번호, 뭐 등등 뭐 전화한 이력 이런 거를 가져가겠다 그러죠. 그거는 그들이 우리 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한 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런 것을 그 앱 개발자들이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동의를 안 해주면은 실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짜에 대한, 그러니까 앱이 공짜잖아요. 공짜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가면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유목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 사회다 그러면 이게 총점이 얼마인가 이런 걸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총점 구하는 것은 이걸 90에 99로 했더니 수식 입력줄에 99라고 들어가 있죠. 120 수식 입력줄에 120이에요. 그럼 총점은 뭐냐? 99와 120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 하고 99 더하기 120 하고 엔터 치면 G3셀에 219라고 들어가요. 요거는 우리가 입력을 한 거잖아요. 입력하지 않고 이 앞에 데이터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빅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게 정리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누가 하냐면은 인공지능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도 여기 들어가게 해야겠죠. 어떻게? 여기는 합계가 들어가게. 그래서 딜리트 키를 치거나 백스페이스를 해도 딜리트 키를 치면 이렇게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함수를 넣는데요. 그 함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홈 메뉴에서 현재 홈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시그마 표시 나왔죠. 시그마에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서 탁 클릭을 하면 알아서 국어에서 사회과제를 자동 합계하라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equal sum 2, 3, F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2, 3 셀에서부터 F3 셀까지 요거의 콜론이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서 채우기 핸들러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채우기 핸들러를 넣는 것조차도 자동화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딜리트 키를 쳐서 없애겠습니다. 탁 없애고 총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에서 49까지 범위를 지정하는데 우리 인접한 셀의 범위 지정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라 그랬죠. 그래서 49까지 셀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총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가서 딱 범위를 지정해요.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됐죠. 이때 시그마가 있었죠. 아까 자동 합계 가서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평균. 평균은 99와 120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나눠야 되니까 이거는 수식 입력줄에 입력해야 되는데 곧바로 이 셀에서 equal 탁 치면 수식 입력줄의 값이 탁탁 반영이 돼요. equal 하고 99 더하기 12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99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2, 3이 들어갔죠. 더하기 120 그러면 2, 3 더하기 F3이 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키보드예요. 그래서 물음표 아래 슬래시 숫자 2 이렇게 가지고 엔터 치면 되겠죠. 159 잘못된 것 같으죠.
두 개의 값보다 커졌잖아요. 이거는 수연산식에서 곱셈 나눗셈이 우선하고 덧셈 뺄셈은 차순위로 계산한다. 이 원칙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서 2, 3 앞에서 가로를 하나 왼쪽 가로를 치고 F3에서 오른쪽 가로를 쳐서 엔터 해주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채우기 핸들러를 치면 되겠죠. 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죠. 선생님, 총점 나누기 2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석차는 어떻게 해요? 총점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데이터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간 데이터에 관계되는 거라 석차는 남겨놓고 데이터 메뉴가 위에 보면 뭐 어디에 있나 보세요. 봤더니 6번째 데이터 메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 그랬더니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억 히읗 또는 히읗 기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놓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총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한꺼번에 묶여서 바뀌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억 히읗으로 착. 위에 줄은 바뀌지 않았죠? 요 아래 것만 바뀌어요.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히읗 기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 사람이 석차성을 1이니까 여기다가 석차에서 1이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치고 누르고 이렇게 끌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놓고 보면 석차가 구해졌어요. 석차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석차 순이 아니고 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번호 순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번호가 들어있는 이 숫자의 어느 셀을 가서 한번 클릭을 하고 그리고 기억 히읗 순으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번호 순으로 딱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석차도 이렇게 돼 있고. 아니다. 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소가 들어있는 셀을 하나 클릭하고 주소 셀을 클릭하고 가나다 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억 히읗. 이거를 다른 말로 오름차순. 이거는 뭘까요? 내림차순이 되겠죠. 내림차순. 그래서 오름차순. 등촌동. 아하. 나는 때로는 국어 성적을 가지고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럼 국어 성적 높은 사람. 그리고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빠른 것이 앞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성적 같은 건 오름차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림차순. 자, 정렬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것도 지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억,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말고 여기 정렬을 한번 가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기준을 추가하라 그랬더니 첫 번째 기준은 국어 성적에 의해서, 왜냐하면 셀 포인트를 아까 국어에 갖다 놨기 때문에 사실은 정렬 기준을 나는 국어가 아니고 주소를 먼저 하겠다. 주소. 그러면 국어 말고 여기 가서 이거를 클릭해서 주소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 의해서 내림 차순이 아니고 오름 차순으로 하겠다. 오름 차순.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기준을 할 때 했던 거니까 아까와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번엔 기준을 추가하기. 주소 말고 이번에는 총점으로 같이 해봐야겠다.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총점. 이거는 값인데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겠다. 내림차순. 이렇게 많이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 클릭해봅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등촌동이면서 성적이 높은 사람끼리. 그 다음에 목동 나왔고, 아래 보면 신정동이면서 성적이 높은 사람이 먼저 왔고, 화곡동이면서 높은 사람. 되셨죠? 엑셀에서 이렇게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렬하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터. 정렬 옆에 필터라고 나와 있죠. 필터라는 것은 요 모양처럼 깔때기로 걸러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필터를 하기 전에 C열과 D열 사이에다가, 아니죠, B열과 C열 사이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하지 않았는데, 열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열 머리글 C, 여기 C라고 써있잖아요. 이 머리글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는데요. 거기에 내려가다 보면 삽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삽입을 살짝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빈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있는 내용들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연결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번호 순으로 이렇게 정렬 했더니 이쪽만 바뀌고 이쪽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되돌리기. 여기만 범위가 지정이 돼요. 여기서 엑셀이지만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놔야 되는데, 그 모아놓을 때는 이렇게 이 한 줄, 이 전체 중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텅텅 비어 있죠. 이러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빅데이터로 연결할 때는 여기 번호, 이름, 여기에 나오는 요 이름들을 쭉 보면 이 아래 것들이 들어가는 구분이 되는 것들이죠. 요거. 이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은 성별. 성별. 되셨죠? 성별 입력하고 여기 보니까 값이 없어요. 그러나 위에 이것이 되어 있는 관계에서 아래 것들은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호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싹 바뀌었죠? 동시에, 자,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값이 없지만 이것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때 이 한 줄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은 레코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레코드. 그럼 레코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레코드에는 반드시 이렇게 레코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요 필드, 요거를 필드라 그러거든요. 이 줄을 필드. 요 필드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필드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레코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왜? 여기에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이거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레코드. 그러면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참, 레코드는 가만히 있죠? 되돌리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것 하나하나는 필드명이 있어야지 그 필드명에 맞춰서 값들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코드가 10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죠. 이 레코드 하나하나가 데이터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그럼 이 뒤에다 추가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더 추가하면.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번호만 해놔도 레코드의 기능을 해요. 이 뒤에는 데이터가 없을 뿐이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요거는 필드명이다. 이거는 레코드다. 자, 그러면 아까 정렬이란 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렬을 갔더니 아까는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았는데 기준 추가, 기준 삭제, 기준 복사 그 옆에 쭉 가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를 풀었다가 체크를 넣었다가 뭐가 바뀌나 보세요. 열 D, 열 H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취소. 이 셀 포인터를 이쪽에 갖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다시 가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죠. 선택한 범위에 이 작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 요 레코드 하나만 해가지고 볼까요? 정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열을 선택하니까 열은 달랑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서. 취소. 그러면 여기 있는 값에 가서 글짓기나 요 속에 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정렬. 그랬더니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정렬 기준 열이다. 열에 가서 이렇게 클릭하면 학생부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취소를 하고 이것까지 다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레코드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레코드로 보면 이것도 뒤에 데이터가 없지만 레코드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없어요. 11을 지우겠습니다. 없애고 한번 해볼까요?
없애고 정렬. 그러면 네, 여전히 그러네요. 저 위에까지 지금 파랗게 선이 되어 있죠. 취소. 그러면 뭐예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학생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그러면 이 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하는 거 안 했었죠? 행을 클릭하면 이 행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이번에는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삭제. 짠, 없어졌죠. 지금부터는 편해요. 클릭하고 정렬하면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정렬 기준이 주소, 총점 이런 걸로 나오죠. 아까 했던 거니까 이번에는 정렬 기준을 우리는 이름, 그 다음에 성별부터 먼저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성별, 이름, 그래가지고 확인. 그랬더니 거꾸로 다 나왔어요. 왜? 성별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별을 나타낼 때 남, 여 이렇게 넣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남자를 0, 여자를 1 또는 여자를 1, 남자를 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주민등록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1과 2로 하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하니까 오늘은 여자를 앞서서 0, 남자는 1, 또 1, 1, 0, 0, 0, 0, 1,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성별을 기준으로 먼저 하고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걸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정렬을 가서 클릭하고 성별 이름 아까 했던 것이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확인. 그랬더니 여자 쭉 남자. 그러면 0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쪽에다 써놓으면 돼요. 성별 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남, 여는 0, 남은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라. 그냥 범례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조금 빨랐죠. 석차별로 성적순으로 우리 정렬하는 것을 이제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뭐 하려면 필터를 한다 그랬죠. 자, 여기 있는 필터 모양을 가서 한 번만 딱 클릭을 해봅니다. 자, 했더니 여기 필드 명이 옆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쭉 나오죠. 그러면 번호에서 어떤 것으로 걸러 보겠다. 그런데 번호는 걸을 게 없죠. 이름도 다 다르니까 걸을 수 없고 성별에서 걸을 수가 있어요. 성별에 가서 딱 한번 했더니 지금 모두가 나와 있는데 이때 모두 선택을 가서 체크를 풀고 0 여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탁 하면 여자만 보여요. 되셨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화곡동에 있는 사람만 보고 싶다. 그러면 모두 체크를 풀고 화곡동 착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취미를 가서 보면 독서하는 아이만 보고 싶다. 그럼 모두 해제하고 독서 짠. 그러면
김I5 이 아이를 탁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CCTV를 걸러서 누군지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CCTV에 들어오는 안면 인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값에 의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크기,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길이, 그 다음에 코의 크기, 눈썹, 이런 것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화곡동의 독서, 이 화곡동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면 눈이 쌍꺼풀이면서 턱이 달걀형인 사람, 그리고 지금 걸음걸이를 봐서 뭐 신체는 키 높이는 뭐 164, 몸무게는 못 보겠죠. 다른 인상착의, 이런 데이터를 딱 해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필터를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면 필터가 되어 있는 곳을 가서 깔때기를 한번 클릭하면 없어져요. 쉽죠? 자, 그러면 또 필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국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사람의 주식이고, 사회는 이분이 연령, 앞에가 연령이 더 좋을 텐데, 연령. 이 총점은 이렇게 나왔지만 하지 말고 신장, 평균은 뭐 데이터가 나왔지만 평균은 뭘로 할까요? 이분의 재산, 석차는 놔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재산을 이렇게 요 숫자 다음에다가 억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63억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을 걸러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걸러낼 때도 얼마 이상인 사람을 걸러내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싶죠.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걸러내기 한번 또 해볼게요. 필터에 가서 이번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하고 싶으냐 하면 남녀로 하지 말고 취미로 먼저 걸러내고 싶다. 그럼 취미에 가서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을 풀고 글짓기하고 독서하는 사람만 한번 걸러내고 싶다. 그럼 확인, 착하면 걸러내졌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글짓기하고 독서를 많이 하니 재산 가치로 해서 재산이 높은 사람, 자 70억 이상만 걸러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72억 이렇게 가지고 확인. 이건 72억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만 딱 불러줘요. 72억 이상 하고 싶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금 어려운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필터링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개념을 알면 세상에 우리 빅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스님들께서 댁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홈페이지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로그인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요, 나의 기본 정보하고 연결을 시켜서 다음이나 네이버가 다음번에 그것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포털에서는 AI가 그런 것을 다 인식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보내주려고 그래요. 시험 삼아서 댁에 가셔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로그인 또는 로그인 안 해도 거기 가지고 쇼핑하는 데 가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보는 것을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광고창이 선생님이 자주 봤던 그런 상품들로 광고창이 뜬답니다. 자, 그런 것은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해가지고 최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필터 끝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 한다 그랬냐면은 보완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값들은 다 바꿔도 되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합계라 그랬죠. 석자까지 이거 지우고 다시 고쳐놓으면 합계 평균 그 다음에 석차 여기는 사람들이 입력을 못하게 해야 돼요.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수식 입력줄에 나왔듯이 이런 것이 지워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127 하고 엔터 쳐버리면 아까 나왔던 함수가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을 못 대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것들은 다 입력해도 되지만 여기는 입력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계, 평균, 석차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를 합계해서 놓고 드래그하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또는 합계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석차열 맨 마지막에 11행을 가서 하면 범위가 지정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되셨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하고 쭉 아래 가면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셀 서식 클릭 조금 까다로운 건데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 짠. 읽어보면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를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보호하려면 검토 탭에서 내용 변경 그룹을 선택한 다음 시트 보호 단추를 클릭하세요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이렇게 잠금한 것은 손을 못 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금 그대로 놔두고 이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잠금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번호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범위 지정해서 잠금을 풀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보호에 가서 잠금을 풀어주세요. 짠.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풀어졌죠? 확인. 여기는 아까 우리 잠금 그대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 값들은 입력이 되고 여기는 입력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자, 어디에 가냐면은 보호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검토에서 이렇게 보호란 말이 어디 있습니다. 네, 시트 보호에 가서 한번 클릭. 그랬더니 잠금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 그러니까 잠금 셀의 내용은 보호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워크시트에 허용할 내용은 이렇게 잠금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은 허용하고 잠김 셀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걸로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누르면은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여기 가서 합계 127을 클릭하면 클릭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여기는 클릭이 되죠. 다 돼요. 이쪽에는 안 돼요. 여기면 우리가 아까 잠김을 풀어놨죠. 여기까지. 이거는 범위도 지정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나 뭐 연령 이런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우면 뒤에는 이렇게 기본값만 딱 들어가요. 되셨죠? 신기하죠? 다시 되돌리기, 위값 되돌리기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겨져 있는 겁니다.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트 보호 해제를 가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져. 그러면 아무나 다른 사람들 다 이거 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느냐? 시트 보호를 가서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트 보호 해제할 암호 이렇게 돼 있죠. 암호를 입력해야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본인이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본인만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중요하다 그럴 때는 그 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의상 1111 네 자리로 해놨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열기 암호를 다시 입력하래요. 그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1111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이런 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다고 딱 주의 나왔죠. 누구도 이거 못 풀어요. 확인. 그럼 여기 클릭하면 안 돼요. 여기는 돼요. 그래서 여기만 입력이 되는 곳이라고 사용자에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홈 메뉴로 가서 여기가 지금 시트가 보호되어 있어서 다른 거 하나도 지금 못해요. 여기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시트를 보호를 해제하려면은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 해제에 가가지고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1 하고 확인. 그러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이 가능하다 범위 지정하고 홈으로 가서 채우기. 여기 보면 바켓 모양이 있는데 채우기에 가가지고 입력이 가능한가 이렇게 입력 가능하다. 여기는 입력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 입력이 안 되니까 푸른색, 진한 노란색으로 딱 표시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옆에 여기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 클릭. 이렇게 범위가 딱 테두리가 됐죠. 그런데 숫자는 오른쪽에, 문자가 들어가는 왼쪽에 이렇게 딱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가운데로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한글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 요거를 가서 요거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아까로 돌아가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 또 위아래 가운데 정렬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완료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예.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데이터 값을 활용하는 건데 정렬하기하고 필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한번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창 닫기 가입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 표시가 나오면서 저장하겠느냐? 네, 저장하기. 어디에 저장하겠느냐? 바탕화면에다가 새 폴더에서 만들었죠? 엑셀 연수라고. 엑셀 연수 가서 더블 클릭. 그러면 지난번에 해놨던 것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통합문서 1이라고 하는 데서 마우스를 한번 딱 클릭하고 입력하면 되죠. 데이터 연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하면 이제 엑셀이 종료가 돼요.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엑셀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